거실에 우측으로 보시면 중문이 또 하나 존재를 하는데 불투명한 유리 건너편이 위치한 장소예요. 아일랜드 후면의 복도를 통해 따라가면 슬라이딩 도어로 구획된 또 하나의 보조 주방이 보여요. 그리고 또한 이 주방의 후면에도 두 번째 보조 주방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분은 파우더룸 공간에서 뒤로 돌았을 때 보여지는 안녕하세요. 알랩서울의 주시장입니다. 오늘은 강남에 위치한 반포 자이에 나와 있습니다. 지어진 지가 올해로 16년 되었어요. 제가 처음 공간 디자인이라는 이 분야에 발을 들인 지가 올해로 약 16년 정도 되었으니까 딱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거네요. 공급 면적 60평 그리고 전용 면적 50평의 타워형 평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단위세대 유닛은 라멘식 구조, 즉 기둥과 볼을 통해서 이 하중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평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분과 아내분 그리고 유치원생 아이가 거주할 소중한 공간인데요. 요즘 저희 알랩서울에 일을 의뢰해 주시는 이 대부분의 고객분들께서 구체적인 니즈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의뢰인 가족분의 이 니즈를 몇 가지로 추려보면, 첫 번째로 집에서 개방감을 확보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간과 공간이 시각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유기적인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빈티지 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이 가미된 자연적인 소재를 띠고 있는 마감재 등을 키워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가족이 정말로 원하는 이 니즈들이 잘 버무려진 공간이 완성됐는데요. 어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지금 이 집에 들어가는 진입부의 현관에 서 있습니다. 레이아웃의 변경은 크게 없고 기존에도 현관 자체가 굉장히 폭이 깊고 그리고 넓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양쪽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놓여있는 구조에서 이번에는 이쪽 신발장은 남편분이 사용하시는 신발장, 그리고 이쪽은 아내분과 아이가 사용하는 신발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구성을 해 주었어요. 그 이유가 남편분이 사용하는 신발장은 신발들이 조금 더 높이가 높았거든요. 그리고 아내분과 아이가 사용하는 신발은 좀 낮은 신발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발장을 구획을 해주면서 그 안에 선반의 높이들을, 각각의 신발의 높이들을 다 계산을 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아무래도 아내분과 아이가 쓸 신발은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선반을 넣을 수 있었겠죠. 두 번째로는 현관 신발장에 우드 손잡이들을 모두 적용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적어도 신발장만큼은 푸시도어를 사용하지 말고 이런 손잡이들을 조금 적용해 보시라고 고객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이 우드 손잡이는 사실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방문 도어에도 동일한 디자인의 손잡이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가와준이라는 일본 브랜드의 우드 손잡이입니다. 색상도 저희 중문 컬러들 그리고 집안 내부에서 보시게 될 우드 컬러들과 다 톤을 맞춰서 제작이 되어 있고, 귀여우면서도 공간 전체에 이런 무드들을 잘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벤치 조금 설명드려볼까요? 신발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크게 볼륨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전부 다 하나로 신발장으로 구성되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중간에 이런 벤치들을 조금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벤치의 후면에는 이렇게 전신 거울을 위치해 주어서 OOTD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잘 마련을 해 드렸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린 톤의 아이보리 톤의 이런 세라믹이 쓰였는데, 이 세라믹은 저희가 조금 후에 또 어떤 공간들에 다 사용이 되어 있거든요. 좀 기대하시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거실 설명하기 전에 중문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이번에는 현관이 가지고 있는 이 개구부의 와이드가 굉장히 넓은 편이었기 때문에 비대칭 형태의 양계 스윙 도어로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도어 자체가 하나의 폭이 너무 크게 되면 조금 사용하는데도 불편하고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어 자체를 두 쪽으로 나뉘어서 제작을 해주었고요. 만약에 이사를 하시거나 큰 짐들 들어올 때는 이쪽 도어도 다 열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관을 들어섰을 때 좌측 우측으로 각각의 양갈래의 동선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쪽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거실 쪽을 이렇게 나가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공용 욕실이 이쪽으로 위치를 해 있어요. 기존에는 제가 서 있는 이 개구부 자체가 공용 욕실에 도어가 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기존에는 조금 레이아웃이 기본적인 구성이었어요. 양변기, 세면
세면대, 뭐 샤워 공간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공간에서 이 집엔 화장실이 3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용 욕실까지 이렇게 샤워 공간이 있지 않아도 된다는 고객님들의 이런 니즈가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과감하게 샤워 공간을 없애버렸고요. 거실에서 바로 연결되는 연장선 상에 있는 세면대를 먼저 이렇게 구성을 해주었어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도어가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인방이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인방의 높이만큼을 천장의 단차를 모두 낮춰서 이렇게 연장을 시켜 주었고, 그 옆으로 이렇게 간접등까지 만들어 드리면서 공간에 무드를 조금 더 더했다,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세면대 자체를 아까 벤치에서 봤던 그런 세라믹으로 이렇게 다 구성을 해 주었어요. 그린과 아이보리 톤의 이런 화려한 세라믹이 굉장히 공간에 무드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양변기만 놓여 있는 공간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에도 쓰였던 세라믹 타일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포인트로 펜던트 조명까지 내려주면서 공간에 이런 아득한 무드들을 조금 더해준 점들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공용부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동선상에 있는데, 이 기둥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내력 기둥이에요. 그래서 철거를 할 수 없는 기둥이 되게 큼직하게 여기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둥이 거실에서 볼 때는 정면성을 띠지만 사실 현관에서 들어오는 위치에 있어서는 주방의 배면을 저희가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도 조금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아일랜드 상판에 쓰였던 어두운 톤의 세라믹을 이 기둥까지 모두 감싸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지주의 스텐 선반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 주었는데요. 이 공간에 이런 컵들도 조금 올려놓고 주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성까지도 같이 고려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거실이 상당히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식탁 자리가 지금 보시면 샤시에 이렇게 앞쪽에 창가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 좀 재밌는 거실에 어떤 기능들이 숨어 있는데요. 소파 자체가 모듈형의 소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이 모양들을 모두 다 분리를 해서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식탁 건너편에 이런 창가를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또 이 레이아웃이 좀 지루해진다면 식탁을 이쪽으로 이렇게 아일랜드 앞으로 위치를 하고 이 소파들을 조금 더 구성을 재미있게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벽면의 마감은 이번에는 전부 다 도장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벽면의 모서리들을 라운드 형태로, 곡선 형태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공간이 웅장한 주방의 인면도가 보이면서도 곡선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형태도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900에 900각짜리 타일형 강마루를 사용했는데요. 평수 자체가 워낙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매지 라인의 분절 선들을 조금 보이지 않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좀 큰 사이즈의 타일을 사용한 점들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 우측으로 보시면 중문이 또 하나 존재를 하는데, 불투명한 유리 건너편이 세탁실이 위치한 장소예요. 근데 여기가 왜 세탁실이 되었을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요 면들이 여기도 철거를 할 수 없는 내력 기둥이 위치해 있었거든요. 거실 중간에 기둥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기존에는 이 기둥의 후면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버려진 데드 스페이스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저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 부술 수 없는 내력 기둥을 기준을 삼아서 이제 세탁 공간을 이렇게 구획을 해주었어요. 세탁기가 기존에는 여기를 바라본 게 아니라 보조 주방을 바라보고 이렇게 뒤집어져서 설치가 된 구조였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이 위치 그대로의 세탁기의 급배수 배관이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공간을 세탁실로 이렇게 구획을 하면서 보조 주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세탁실 면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위치만 돌려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설비적인 부분에서도 굳이 뭔가가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전혀 없었고요.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오는 이 공간 사이에 세탁실 중문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이 그대로 투과가 되면서 개방성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내부의 어떤 폐쇄성도 또 유지가 되고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주방에 서 있는데요. 여기가 뻥 뚫린 대공간이다 보니 이 대공간을 구조적으로 지탱해주는 꽤 커다란 기둥이 여기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어요. 이 기둥과 주방의 구조를 어떻게 풀어내는가가 레이아웃의 관건이었는데요. 주방은 전과 비교했을 때 큰 레이아웃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용도실만 존재했던 이 기존 주방과 달리 아일랜드 후면의 복도를 통해 따라가면 슬라이딩 도어로 구획된 또 하나의 보조 주방이 보여요.
그리고 또한 이 주방의 후면에도 비슷하지만 다른 기능을 가진 두 번째 보조 주방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여기는 보조 주방인데요. 냄새나는 요리를 할 수 있게 창문을 그대로 살렸고, 하부에는 이렇게 쿡탑과 그리고 위쪽에 후드도 같이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싱크볼이 있는데요. 보조 주방의 조리대가 조금 좁기 때문에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도 한쪽에 조리 공간을 좀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조 대리석을 좀 잘라가지고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 이 조리 공간이 조금 더 연장되니까 조리하실 때 한결 좀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는 이렇게 키 큰 장으로 설계를 해드려서 위쪽에 오븐을 넣고 밑에는 이 밥솥과 그리고 기타 소가전들을 좀 넣을 수 있게 구성을 해드렸어요. 확실히 기능적으로 좀 많이 개선된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보조 주방으로 들어왔는데요. 두 번째 보조 주방은 어두운 무드로 완성된 주방의 뒤쪽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을 90도로 열었을 때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이 뒤쪽에도 흑경을 둬서 어디까지가 공간의 끝인지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 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제 김치냉장고가 들어올 예정인데, 메인 주방에서 사용 빈도가 좀 적어서 여기 보조 주방으로 빼주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키 큰 장도 또 있어서 안쪽에 이렇게 팬트리 롤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좌측으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안쪽에 식자재나 키친타올 그리고 이것저것 잡다한 물건들을 마음 편하게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적재 공간이 또 숨어 있어요. 아파트에서는 참 보기 드문 그런 공간인데 이렇게 구성해 주니까 정말 엄청난 양의 수납 공간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보조 주방은 어찌 보면 메인 주방을 서포트하기 위한 공간이었죠. 이 공간이 가지는 영역의 성격이 이렇게 색감으로 재현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주인공의 성격을 띠는 돋보이고 싶은 공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엑스트라처럼 뒤에서 존재감을 숨기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기능적으로 구성된 이 보조 주방을 양쪽에다가 끼고서 중앙에 이렇게 거대한 파사드가 만들어졌는데요. 전면에서 보시면 주방을 구성하고 있는 메스의 하부가 이쪽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전체 무늬목으로 지금 구현이 되었죠. 실제로 아일랜드는 여기 기둥 앞까지인데 보시면 무늬목 소재가 이 기둥을 휘감고 돌아가고 있어요. 또한 허리 높이 위쪽으로는 전부 이 블랙의 원톤으로 읽히는데, 의도적으로 이 풍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두운 톤의 세라믹을 이 집요하게 기둥을 따라서 함께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니까 정말 신기하게 매우 웅장해 보이는 아일랜드가 만들어졌어요. 공간 디자이너들이 때로 기능을 따르지 않는 형태를 이 의도적으로 고안을 했을 때 때로는 과장돼 보이기도 하고 미학적으로 어색해 보일 때도 종종 있는데, 이 스팟은 이 미학적인 역할만을 톡톡히 하도록 섬세하게 고안된 장식적 요소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고객께서 자연스러움이 가미된 이 빈티지한 소재를 선호하신다고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천장을 이렇게 무늬목으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이 무늬목은 빈티지 할렘이라는 삼익 제품인데요. 그러면서 천장에 마이너스 매지로 이 자연스럽게 도배와 재료를 분리시켜 주어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우드라는 소재는 이 마치 싱싱한 식재료와 같은 속성을 띠는 것 같아요. 천장에다가 이렇게 구성을 해주니까 파마 밑에서 요리하는 느낌이 들고, 거실에서 보았을 때도 레스토랑의 바처럼 이 공간이 따로 조닝된 공간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기존의 거실의 영역으로 쭉 연속되어 있던 이 복도 공간의 한 스팟에 서 있어요. 지금 제 뒤로 간살도어가 보이죠? 알랩서울에서 이렇게 간살도어를 써줬다는 건 이 뒤쪽에 뭔가 보여주고 싶은 공간이 숨어 있다는 걸로 읽혀져요. 자, 그럼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 문을 열어보면 뒤쪽에 이렇게 놀라운 공간이 숨어 있어요. 이 문을 지금 슬라이딩 도어로 계획을 해줬는데요. 기존에는 여기가 안방 욕실로 가는 거실에서 점유하고 있는 퍼블릭한 속성을 지닌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한켠에는 이 드레스룸도 떡하니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간은 외출하기 전에 우리가 씻고 준비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적인 성격을 띠는 거실과 바로 이 공간이 맞닿아 있으면 손님이 왔을 때 사용하기가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공간은 중문을 열어뒀을 때는 거실에서 보여지는 이 복도 끝에서 디스플레이 공간으로 쓰이고, 문을 닫고 프라이빗하게 쓸 때는 파우더 공간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리석으로 화장대를 만들어 드렸는데 옆에 벽면을 파서 잘 보이지 않게 화장품을 수납할 수 있게 해드렸어요.
또한 이 공간의 조도가 매우 밝았으면 좋겠다는 아내분의 니즈를 담아서 화장대의 천장 부분을 이렇게 바리솔 조명으로 계획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놀라운 레이아웃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기존에 욕실을 구획하고 있던 비닐액 벽과 드레스룸 벽체를 모두 철거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줬어요. 결과적으로 욕실의 면적이 더 커지고 이 욕실 앞의 공간도 커다랗게 비워지면서 볼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놀라운 부분은 파우더룸 공간에서 뒤로 돌았을 때 보여지는 코너 공간인데요. 부부께서 넉넉한 수납을 필요로 하셨었는데 아까 신발장에서와 같이 이 남편분과 아내분의 수납 공간을 잘 분리해 드렸어요. 아내분의 수납 공간을 안방에 구성을 해드리고 이 남편분의 수납 공간을 이 파우더룸 한켠에 이렇게 기역자 공간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아까 거실에서도 유연한 형태의 곡면이 공간 곳곳에 보였었죠. 여기 코너장을 보시면 도어 자체를 곡면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어요. 제작 과정과 시공이 조금 까다로웠지만 코너장을 열었을 때 안쪽 공간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공간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곳 안방 욕실은 이 기존의 레이아웃에 비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에 바로 변기가 보이고 세면대와 욕조가 순차적으로 있고 그리고 한켠에 샤워실이 있던 구조였는데 바닥에 단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건식 공간을 만들어주고 변기 공간을 여기 뒤쪽에 한켠으로 빼주었습니다. 변기를 옮긴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 단을 올려주면서 적절한 구배를 만들어주면 이 변기 또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변기가 여기서 사라지니까 이렇게 앞쪽으로 커다란 세면대가 만들어졌어요. 세면대는 앞서 보셨던 이 파우더룸의 화장대와 동일한 대리석으로 구현을 했는데 좌측에는 이렇게 세면대를 받아주는 이 벽체를 세우면서 벽등과 매립 수납 공간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이 샤워 공간인데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대리석을 써주어서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을 해주었어요. 고객께서 욕실에 아이와 함께 쓸 수 있는 커다란 욕조를 놓길 원하셨는데요. 이 욕조는 원래 독립형 욕조인데 벽에 붙여서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한쪽 끝에 이렇게 욕조에서 쓸 수 있는 수전도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안방 욕실 한켠에는 남편분을 위한 공간이 또 보이는데요. 이 화장품이나 면도기 등을 올려놓을 수 있고 하부에는 수건이나 속옷 등도 넣어둘 수가 있죠. 안방은 조금 레이아웃의 변화가 예전보다 조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파우더룸의 어떤 레이아웃의 변경을 시키면서 도어가 기존에는 이쪽에 있었거든요. 지금 조금 이동이 됐고 그러면서 기존의 붙박이장이 이 벽면으로 위치해 있던 것을 저희가 이쪽 벽면으로 모두 다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침대 헤드보드가 이 벽면에 위치를 하게 됐죠. 이번에는 침대 헤드보드 자체를 패브릭으로 구성을 하면서 높이를 좀 상당히 높게 만들었어요. 침대 자체를 가지고 오실 건데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걸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헤드보드를 구성을 해드리고 독서등도 한쪽에만 필요하시다는 그런 니즈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려서 이 공간에서도 책 읽고 주무시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가방장으로 사용하실 곳은 유리로 이렇게 구성을 해드려서 좀 포인트를 줬고요. 손잡이가 이번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손잡이를 다는 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한 형태의 페트도어를 사용을 했어요. 모든 도어들을 다 이렇게 가공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적용이 가능한 색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골라서 이렇게 페트도어를 구성을 하시면 붙박이장 도어에도 이런 식으로 홈이 파져 있는 도어들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아까 현관의 좌측에 있던 이 공간들을 좀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현관 한쪽에 작은 거실이 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쓸 방이 두 칸이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공간들이 있고 이 공간 또한 아이가 이제 조금 공부하거나 아니면 조금 편하게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새장처럼 생긴 이런 펜던트 조명이 있어요. 고객분께서 이제 골라주신 조명인데 아이가 사용할 공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나 그런 무드들이 아이에게 이렇게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고요. 아이 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따라와 보시면은
짜잔! 공간이 이렇게 데이베드와 책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이가 분홍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저희가 데이베드의 쿠션도 분홍색으로 맞추고 커튼 또한 같은 톤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장을 다 구성을 해드렸는데 많은 책들을 수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재밌는 모양으로 모듈로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모서리를 모두 다 곡면으로 처리한 점들도 조금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내장재를 바꾸는 이 범위의 리모델링에 국한되는 작업이 아니라 이 의뢰인 가족분들께서 평소 상상하고 원해왔던 이 무형의 언어들을 조합해서 구체적인 형태로 풀어가는 과정 그 자체였다고 느껴져요. 무엇보다 고객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반영을 했고 그 방대한 내용이 결국 이러한 형태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관의 작은 수납 하나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주방의 동선 그리고 추후 바뀌게 될 이 거실의 풍경까지 가족이 이 공간을 추후에 어떻게 사용할지 계속 예측을 하고 고민하면서 이 작업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집은 결국 유한한 면적 내에 종속되지만 그 안에서 무한한 경험과 기억을 생산해낼 수 있는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이야기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